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될지 아니면 구속을 면할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밤 늦게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영장 담당 판사는 지난달에 김용구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 판사입니다. 제가 3위부터 짚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정진상 실장 그동안 언론 접촉을 철저히 피해서 모든 언론이 오래된 사진, 그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정 실장을 소개해 왔는데요. 가장 최근 모습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이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1억 뇌물혐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당내에서는 이제 측근들로 강판이라는 그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입장을 낼 겁니다. 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네. 예,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모든 언론이 사실 이 공항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정진상 실장의 이 단 한 장의 오래된 사진으로 정 실장에 대한 보도를 해왔었는데 어제 일부 언론 카메라를 통해서 과거,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정 실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만큼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찍었다는 이제 JTBC 사진을 보면은 뭐 공항에서 찍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사진에 비하면은 같은 인물은 맞는데 조금 그 이제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그리고 안경이 없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본 사람들 전언에 따르면은 정 실장이 좀 살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굉장히 이제 올려서 쓰고 얼굴을 가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어서 저 두 사진을 봤던 분들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마 알아보기가 힘들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도 비공식적이지만 그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에 그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이력서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 유통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남시에서 8년, 경기도에서 4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도 대표 정무실장이라는 굉장히 요직을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도 일부러 그건 대단히 그 공직자나 정치인의 태도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공직과 그 당직을 맡으면서도 얼굴을 내놓지 않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의심할 수 있고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만 판사의 어떤 판단에도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뭐 내일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니까 내일은 아마 불가피하게 본인의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시 그 언론 카메라가 정 실장을 비쳤을 때 정민용 부실장으로부터 1대1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대장동 질문을 기자가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보고받았냐. 묵묵부답하고 황급히 집안으로 돌아갔다. 이 바로 성남시 대장동 자택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이게 JTBC 취재진의 얘기인데 아까 이도원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제 특정 인물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더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영장 실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정 실장이 그래서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뭐,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이 잘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뭐 임명직이라고 해도 이제 고위직이면은 행사도 가고 무슨 뭐 주재도 하고 이러면은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은밀하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사실상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상 많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제
황모 사장이 이제 뭐 교체될 때 그때도 굉장히 뭐 영향력을 행사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이것들은 이제 뭐 어디까지나 진술, 일방적인 진술이나 뭐 소문에 의한 것이고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진짜 의혹들 지금까지 나왔던 뭐 뇌물 1억 4천만 원 그리고 뭐 증거인멸 교사 뭐 이해 등등은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까 전 이동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굉장히 은밀한 행적들 그리고 좀 주거가 뭐 분명히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은 주거가 불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증거인멸이나 혹은 이런 구속 여부에 대해서 구속에서 타당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일단은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인데 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다. 물론 428억을 그중에 나눠 갖지 않았지만 그걸 약속했다. 1억 4천만 원을 수수했고 위례 사업자로부터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근데 이런 혐의들이 김효영 부원장보다 훨씬 더 혐의가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적극 반박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예. 사업자 선정을 미리 김만배에게 주기로 하고 사실은 이제 대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게. 근데 그중에 그 일부 돈을 뇌물로 1억 이상을 받은 겁니다. 그건 아마 입증이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뇌물 규모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요. 1억 이상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뇌물죄가 아니고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특별법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 징역 그 10년 이상 바로 1억만 넘으면 그냥 징역 10년 이상 혹은 또는 무기징역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모가 아예 그 형량의 규모가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진상 실장과 지금 그 김용 그 부원장 간의 그 범죄 사실 그거는 틀리다고 보여지고 더 중대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그 업무상 배임죄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결국은 업무상 배임죄 대장동이나 위례에 이제 업무상 배임죄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최종 결제를 이재명 네. 시장이 했기 때문에 당시 네. 대장동 특혜 돈이 민간업자로부터 많이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분이 지금 정진상 실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김만배 뭐 많지 않은 진술이지만 김만배의 진술,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전부 다 이제 종합해서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결과적으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예. 이 위례 신도시나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길목에 선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바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을 아마 세울 겁니다. 뭐 검찰은 일단 그 중간 단계 이 시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 대략적인 많은 입김과 결제에 정 실장이 관여했다 이렇게도 좀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어제 적극적으로 반박한 그 정 실장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해찬 이사장님, 그 검찰 공소장 가운데는 그 5천만 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정진상 실장에 갔다. 그런데 정 실장의 반박은 성남시장 재선 선거 기간에 우리가 상대 후보 대장동 관련해서 금품 로비 사건을 의혹 공격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남욱 변호사의 돈을 받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격했다. 이게 정 실장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로 이미 반박이 다 끝났다고 검찰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대 후보 동생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거액 금품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보할 것이라고 하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독려했다라는 내용의 이 확인 또한 언론 보도나 이 검찰 관계자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을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저수지로서
엄청난 양의 경선 자금이자 대선 자금으로서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확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 그 이전에 대장동은 성남에서 판교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때 이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적, 상대 후보를 제거하는 음해용 공격거리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지구를 가장 알토란처럼 잘 활용한 게 바로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인 것이지 그때 공격을 했다고 해서 이 대장동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등으로 인해 글쎄요 충분히 다 탄핵이 되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재판 과정도 있고 앞으로 내일 구속 여부를 다투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좀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공소장에 이도원 의원님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남욱 변호사가 상대 후보 동생 관련해서 비위 의혹 그러니까 음해성 기사를 써달라고 했고 실제로 댓글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부 사람들과 같이 뭔가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소장 내용과 조금 전에 정 실장의 어제의 내용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대장동으로 공격했다. 이 내용과는 조금 상충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014년 선거는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인데 그때 굉장히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재명 시장이 그 형수에게 쌍욕을 한 그 파일이 그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뭔가 이재명 캠프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데 상대 후보 그 동생이 대장동 사업자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는 이재명 그 시장이 재선이 돼야지 대장동 사업이 가능해지니까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에게 전했더니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 정책 비서관 하다가 예. 선거를 도왔습니다만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해서 실제로 그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정진상 씨는 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이런 그 약간의 그 지역 언론 그 인터넷 매체 그의 그 기자 활동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한지 굉장히 잘 알았는데 예. 적극적으로 이제 옹호한 거죠. 이 부분을 바로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서 정치적 공동체라고 쓴 건데 정치적 공동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받게 될 배임 혐의라든지 뭐는 정치자금 혐의라든지 뇌물 혐의라든지 그런 모든 게 다 유동규, 김용을 거쳐서 정진상에게 보고됐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허락도 받고 한 거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경제적 공동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선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지만 예. 제3자 뇌물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 두 분이 정치적 공동체라면 알겠습니다. 정진상이 구속되면은 이재명의 구속이나 마찬가지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그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고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014년에 이제 저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상대편 후보가 신영수 후보였고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예. 근데 이제 2009년에 국정감사에서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C7이 그래서 신영수 의원한테 접근하려고 실제 신영수 의원의 동생한테 돈을 건넸고 그거를 실제 신영수 의원 동생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일을 지금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 비방전이 오갔던 이런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정확히 같아요. 얘기하면 그 비방전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가세한 거고요. 그 부분은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완벽히 가짜뉴스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예.